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처음 집권했을 때부터 강조해왔던 것이 바로 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인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흔들어왔던 가짜뉴스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80년대 운동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상천외한 뭐 이런 점에서는 좀 창의력이 발휘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듣도 보도 못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가짜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웠습니까? 글자 그대로 진짜 대한민국은 가짜뉴스와의 전쟁 그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참 뭐 별의별 가짜뉴스들이 많았었죠. 지금까지 그 대표적인 가짜뉴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베스트 탑 5라고 해야 될까요? 내용들도 참 기가 막힌 내용들 뿐입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 안에 누가 이 얘기를 퍼뜨렸는지 나와 있는데요. 뭐 황우나 김의겸 쭉 나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 다섯 가지가 사실상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이 덧탐사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 덧탐사로부터 시작이 안 됐다라고 해도 덧탐사를 통해 가지고 확대 재생산이 됐다. 이것만큼은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가 덧탐사를 정리한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가짜뉴스의 피해자들을 위한 거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한 첫걸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장에서 우리가 옛날부터 덧탐사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덧탐사를 정리를 했어야 이게 지금 뭐 다섯 가지뿐만 아니라 뭐 30가지 정도 이제 뭐 또 가짜뉴스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가 안 만들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그러니까 당장에 옛날에 덧탐사를 구속을 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켰어야 그런 수많은 피해자를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인데 법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 덧탐사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다, 보도의 자유다, 자, 진짜 막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아니, 장관 집에 쫓아가가지고 장관은 무슨 뭐 협박하듯이 가족들을 협박하고 뭐 이따위 짓거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왜 언론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판사 본인 스스로 그 당사자가 안 돼서 그렇지 자기가 뭐 그 당사였으면 진작에 그냥 구속을 시키지 않았겠어요. 자, 그래서 진짜 법원조차도 덧탐사가 저렇게 설치도록 배경을 만들어줬고, 자, 이것도 나중에 뭐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일단 그 덧탐사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책임을 묻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덧탐사를 처리해달라 이렇게 지금 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나온 거는 뭔지를 보니까요, 한창 이제 시끄러웠던 청담동 술자리 기억나시죠? 그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매장, 그 당사자로 지목이 됐던 업주가 덧탐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5억 가까이 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덧탐사에 대해 가지고 김의겸에 대해서 요 문제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10억 정도 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 장소다, 술자리를 가졌던 장소다라고 지목이 됐던 그 장소의 업주 또한 마찬가지로 5억 가까이 되는 손해배상을 지금 청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덧탐사랑 김의겸에 의해서 퍼뜨려졌던 이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뭐 우리가 조금만 되짚어 보면은요. 진짜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런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상천외한 얘기였습니다. 아직도 제가 믿기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를 국민들 가운데 40% 정도가 믿었다라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도 아닙니다. 검찰총장이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그 로펌에 있는 변호사 30명 정도를 대동해가지고 무슨 뭐 강남에 있는 술집을 빌려가지고 마셨다. 그리고 또 그 술집에서 첼리스트가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무슨 뭐 노래를 부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인데,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도 그냥 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가가지고 술을 마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 같이 간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심지어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같이 간다는 것도 더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거를 불에 국민들 40%가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누구를 통해서, 유튜버 같은 그런 잡스러운 인간을 통해서 퍼뜨려졌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퍼뜨려졌다라는 게 더 우리한테 충격을 줬던 부분인데, 우리의 충격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덧탐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그럴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무슨 뭐 강남의 모처에 있는 이게 지금 그 술자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업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찾아가가지고 간판만 가렸을 뿐인 것이고 뭐 배경만 봤었어 어딘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아무리 덧탐사가 가가지고 여기가 뭐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서 마셨습니다라고 떠들어도 된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애당초 이야기가 시작이 됐던 첫 발단,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증언을 했다라고 했던 첼리스트. 이 사람의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첼리스트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 몇 번이나 언론 인터뷰도 가졌었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그때 얘기했던 건 그냥 거짓말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를 가진 적이 없다. 경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다 진술했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잘못 얘기했나 보다. 그 첼리스트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가짜뉴스를 퍼뜨렸네. 약간 좀 우리가 좀 사죄를 하고 그리고 책임을 좀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더 탐사가 됐거나 개딸들이 됐거나 이 인간들은 정상인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지금 증언이 나오면 어떻게 또 입장을 바꾸는 겁니까? 첼리스트를 공격하고 나서는 겁니다. 첼리스트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첼리스트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더 탐사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첼리스트는 진실을 얘기한다. 당사자가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냥 제3자가 나서가지고 너는 거짓말을 안 한 거야. 이렇게 지금 몰아가는 꼴인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집단 같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모든 가짜뉴스의 피해가 고스란히 그 업장의 점주한테 가다 보니까 사장한테 가다 보니까 이 카페 사장 또한 마찬가지로 더 탐사를 상대로 영상을 제발 좀 지워달라 몇 번이나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뭐 개인적으로 또 뭐 연락까지 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 대리인을 통해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조속한 삭제와 정정만을 요청해 왔지만 더 탐사가 단정적인 보도들을 전혀 삭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첼리스트 또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더 탐사의 인간들 같은 경우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게 사실관계가 아닌데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몇 번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인간들을 인간이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뒤에 더 얘기하면 제가 더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인간답지도 않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진짜 뭐 돈 잘 벌긴 잘 벌겠죠, 그쵸? 근데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파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참기 어려운 폭력 앞에 충격을 받고 링거를 맞기도 하는데 감내하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아무리 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더 탐사에서는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처분 신청까지 했던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원에서 유튜브 영상 13건 청담동 술자리와 관련된 걸 삭제하라 라고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건 방송은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가 없이 한 언론 보도라고 판단이 된다. 사실상 이런 식의 보도를 통해서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가 실추가 됐다라는 게 명백하다. 아주 명백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지우라고 내렸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더 탐사가 다루었던 13가지 그 영상이 싹 다 거짓말이다. 허위사실이다. 명예훼손이 인정이 된다라고 법원이 봤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게 뭐냐? 법원의 판단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더 탐사는 바로 또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까지 해뒀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사장님이 결국에 어떻게까지 한 거예요? 5억 원대 가까이 되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영상에 대해 가지고 가짜뉴스다라고 하는 거를 법원이 인정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그 피해자가 명예가 실추가 됐다라는 게 명백하다라고 이미 판결이 나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가 명예가 훼손된 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안 되면 앞에 있는 판결을 무시하는 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는 5억 원대의 손배송을 내면은 글쎄 뭐 한 1억 정도 인정이 될까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피해자가 이분 한 분만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아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저렇게나 허위사실을 퍼뜨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더 허위사실을 퍼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법원에서는 이 다음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다. 판사 본인 스스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조금은 1초라도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에 한동훈 장관이 제기했던 10억 가까이 되는 손해배상 그리고 이 지금 업주가 제기했다라고 하는 5억 손해배상을 전부 다 인정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뭐 15억 정도를 인정하는 걸로는 제가 안 될 것 같고 아예 그냥 유튜브 수익을 지금까지 벌어들인 걸 싹 다 그냥 토해내라 피해자에게 줘라 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가짜뉴스 정말 90% 이상 근절이 될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발 좀 판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